대통령 주재 23차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3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충주에서 돌아본 그냥 드림 사업을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는 취지를 살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 없이 다 지급해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면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른바 소확행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소확행 정책이란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을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춘 정책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정무수석실이 발표한 일과 휴식, 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확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바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앞에. 네. 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교복값이 60만 원에 육박한다, 적정성 검토해봐라 하셨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교복 특정 업체를 염두에 추가 언급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교복값을 놓고 언급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여쭙습니다. 네, 추가 발언은 따로 없으셨습니다. 네. 뒤에 혹시 질문? 네. 예, 더팩트 이현일입니다. 회의 관련 질문은 아닌데요. 이제 연휴 다가오니까 대통령님이 연휴 일정 좀 여쭙고 싶어서요. 혹시 지난 추석 때처럼 고향을 방문하신다든가 민생 행보라든가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가능한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카메라 이따 꺼진 다음에 혹시나 오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박정현 기자님, 네 앞에 바로 카메라 앞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좀 그런 공간이나 커뮤니티나 게시판 같은 걸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좀 시행 가능한 거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입법 과정에 놓여 있는데 워낙에 판례가 있다라는 건 이제 입법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마련이 돼 있는데 최근에 좀 입법이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브리핑 한 것처럼 노사정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게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좀 다른 방식으로 하위 법령이라던가 그런 방식으로라도 먼저 실행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신 부분이고요.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 제가 어떤 조금만 다시 한번 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공공 의견 모으는 거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공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또 역시나 또 입법 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총리 산하 기구 이런 방식으로 입법을 전제로 한 기구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뭐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좀 국민적인 여론 혹은 좀 반론도 있을 수 있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좀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뭐 온이든 오프든 관계없이 꼭 그게 입법 기구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입법 기구 혹은 뭐 총리 산하다 혹은 뭐 꼭 어느 뭐 그 부처 산하다라고 구애받을 필요 없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 내지는 공간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신 부분입니다. 네. 네. 네, 대변인 SBS BJ 김한진입니다. 네. 오늘 여야 5천 회동이 만약에 예정대로 열렸으면 그 기획예산처 장관 인선 관련해서도 교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해서 혹시 대수보회의에서는 기획처 장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거론을 안 하셨어도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현재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연휴 전후로 장관 인선 윤곽 잡힐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네. 그 인사 관련해서 회의 자리에서는 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여쭤보시면 자리 없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적정한 장관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예, 중앙일보 오연숙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그 건강보험 이제 본인 부담금 상향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증 진료의 경우에 그러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얘기하면서 그 건보 재정 문제가 항상 결부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사회수석실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 내용 중에 건강보험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이것도 같이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보고가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건지 좀 여쭙습니다. 네,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추가 소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지원이라던가 현실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간다기보다 그 청년 세대들이긴 하지만 청년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브리핑했던 내용 그대로 먼저 지원을 바로 결정한다기보다 다양한 반대되는 의견들을 모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한 단락이고요. 그것과 다르게 지난번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워낙에 그 의료 수가 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또 경증 환자인 경우에 좀 과도하게 좀 남용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한 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는 없는지, 그리고 과잉 진료와 또 구분해서 부당 청구를 근절한 구조적인 대책 역시도 업무 보고 때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의료수가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된 내용이라기보다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더 짚어본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네. 네, 좀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그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관련해서 이제 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사회수석실에서 이 포괄임금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고를 하셨길래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는지 그래서 애초에 어떤 보고가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게시판 아예 홈페이지에 그 게시판을 둬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에 이제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그런 방식도 검토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사회수석께서 보고하셨을 때 신속한 입법안 발의를 통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입법은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는 얘기이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는 뭐 시행령이라던가 그런 하위 법령을 통해서 좀 더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아까 말씀한 그 사회적인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뭐 기구 내지는 공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곳을 특정해서 제한하지는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의견들, 공간에 대한 의견들도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석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과잉 진료는 없는지 뭐 부담금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이 없는지 이걸 이미 한번 짚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그 수석실은 이걸 좀 어떻게 보고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경증 의료진료 부담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중에 검토 이후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 주셨습니다. 네.